안녕하십니까. 한강리치부동산 대표 나승성입니다. 흑석동 3구역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어 굉장히 뜨겁고 그 와중에 3구역에 조합 임원의 해임이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뉴스를 보니까 흑석 9구역에도 조합 임원들이 해임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그 원인과 해결책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 기사에 따르면 조합원이 53% 서명결이 포함해서 약 53%가 참석을 했고 그 중에서 97% 정도로 압도적인 다수로 조합 임원들을 다 해임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감사 두 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롯데가 입찰할 때 2811 대안에 대해서 이 조합 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고 책임을 묻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출발하는 점이 9구역은 일반 2종이거든요. 그러면 서울시 2030 서울 플랜에 의하면 흑석 9구역은 2종 일반 주거지이기 때문에 최고 층수가 원래는 25층으로 제한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롯데가 28층으로 들고 나오면서 일이 생긴 겁니다. 한번 볼게요. 요거는 신문기사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신문기사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지나가는 길에 저희 한강리치 부동산 중개법인 블로그 보면 조회수가 꽤 많죠. 거의 파워블로그 수준 됩니다. 여기 보면은 흑석동에 관한 정보는 다 여기 담아 있어요. 각 구역별로. 그래서 흑석 9구역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목록 열기를 보시면 옛날부터 이렇게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게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9구역에 관한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동산 오픈하면서 다 올려놓은 자료니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이 2019년 10월 23일 날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지금쯤은 아마 올해 여름부터 아마 이주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에 유튜브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변이 생겼어요. 조합 임원이 해임되는 그러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좀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2521나 1536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2521나 무슨 말이냐면 25층을 하고 21개 동. 요거는 뭐냐면 사업 시행 인가 시점에 관리처분 바로 받기 직전에 9구역 책자를 보면 다 이런 그림이었어요. 그럼 뭐냐면 25층을 최고층으로 하고 동수가 몇 개? 21개 동. 21개 동으로 해서 1536세대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플랜인 거죠. 여기 보면 1536세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설명해 드리는데 그 당시에 조합은 688명 하나씩 받고 거기에 1+1 받으신 분이 142분. 그래서 조합원한테 830개, 일반 분양이 432개, 거기에다가 보류지 12개 가지고 1274개에다가 임대물량 262개 해서 1536개가 세대가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게 이제 21개 동이죠. 21개 동의 동배치인데 좀 답답하게 돼 있죠. 근데 그림이기 때문에 답답한데 실제로는 안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찍어드린 유튜브를 보면은 제가 조심스러워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마디 한 게 있어요. 통풍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자, 뒤에 3구역이 고층이 들어서고 옆에 8구역 중앙대, 그 다음에 우측에 센트럴 1차 프로지오, 그 다음에 앞에 해가든, 그 다음에 흑석 2구역 1구역 이렇게 들어서 버리면 흑석동이 장점은 흑석동의 중심이지만 주변에 다 아파트,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버리면 아파트 숲에 같이 있는, 그리고 9구역이 제일 낮은 위치에 있거든요. 평지에 가깝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숲에 갇혀버리는 그런 형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지 형태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바람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옛날 유튜브 찍어둔 동영상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아마 신경 안 쓰셨겠지만 그때 다 이거를 제가 예측을 해서 언급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관리처분 계획 보면은 이제 자세하게 보면은 땅이 28,600평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정비 기반 시설로 10,000평, 그 다음에 택지가 18,600평 정도. 이거를 논하적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잠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층수가 총 최고층이 25층이고요. 그 다음에 평균 층수가 21층 3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은 254%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1536개가 되는지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참조만 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조합원 세대, 빨간 글씨가 조합원 세대, 요게 일반 분양 세대입니다. 분양 수입이 이제 조합원 거는 5,860억 정도, 일반 분양 수입이 3,629억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고, 평당 분양가가 2,300 정도, 일반 분양은 2,985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있는데,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25층으로 해서 21개 동을 짓자고 했는데, 자, 롯데가 시공사 선정해서 GS하고 경쟁하면서 구구역에 제안한 게 우리가 28층 11개 동으로 하겠다라고 했던 거고, 여기 보면 스카이브리지를 짓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굉장히 고층으로 되면서 중간에 아파트 동간의 간격이 넓어지면서 굉장히 바람이 잘 통할 수도 있는, 또 쾌적하고 동간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좀 주거 환경에 있어서 굉장히 좋게 될 수 있었어요. 자, 이 그림 보면은, 자, 앞동에가 스카이브리지가 이제 원래 임대동인데, 임대동을 뭐 다른 데로 빼고 앞에다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거고요. 제 기억에는. 그 다음에 이렇게 2열로 해서 가운데는 갯물이 흐르는 이러한 자연 분위기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제안했어요. 이거는 뒷면에서 본 거죠. 뒷면에서 앞을 향해서 본 겁니다. 자, 여기는 한강이고요. 그래서 단지도 2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2521 1536세대에서 1564세대로 28세가 늘어났어요. 그러면서도 층수를 높여가지고 2개 동으로 해서 쾌적하게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게 구구역 조합원들한테 어필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꼭 반드시 이것 때문에 했냐라고 하는 거는 별개 문제라고, 그거는 개개인의 조합원 의견을 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현재 BDA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를 믿고 너희를 뽑은 거 아니냐, 롯데를 우리가 뽑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닌 이런 2811 이것 때문에 뽑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2812 계획안이 서울시와 동작구청에서 부결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2035 서울 플랜에 하면 이종지구는 25층이 최고층이거든요. 아크로가 28층이 있는 거는, 아크로는 3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8층이 백이동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흑석 2구역은 준주거지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아마 38층인가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상업지로 바꿔서 50층까지 올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종에 따라서 층이 달리 제한되는 까닭에 롯데에서 2종임에도 불구하고 28층을 제한을 했어요. 물론 대안은 6개를 제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만 자세한 거는 제가 잘 모릅니다. 조합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제 반려되는 바람에 롯데에서 그러면 2812 계획을 수정을 해서 25층을 하고 16개 동을 짓겠다. 원래 사업시행까지 뭐 21개 동이었죠. 그러면 16개 동이면 동간이 좀 더 떨어져 있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2521 계획과 2811 계획 중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얘가 스카이브리지가 없죠. 스카이브리지도 보류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조그마한 게 보이죠. 요게 이제 3열이죠. 원래는 2열에서 요 하나열, 2열, 3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자, 처음에 사업시행가 시점에 2520 25층 21개 동을 했을 때 1536세대보다는 2개가 많은 1538세대예요. 그런데 원래 2812에서 28개가 늘어났던 것에 비하면 마이너스 26개. 그래서 다시 사업시행가 시점으로 돌아간 거하고 같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아파트가 좀 더 동간 간격을 좀 동수를 줄였다라는 거 보여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원래 사업시행가 2521 때보다는 훨씬 좋죠. 그런데 여기 이제 이게 조그만하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렇게 추가로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그래서 3개일로 된 거죠. 그렇지만 이쪽 라인은 굉장히 이제 좋아 보이고요. 어쨌든 현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말들 두고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특징이 이번에 보니까 소형 25평을 많이 줄이고 34평을 많이 늘렸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 쟁점 부분만 다시 짚겠습니다. 원래 어제 저녁에 자정 무렵에 이 법률적인 쟁점만 하다 보니까 한 15분 가량을 경우수로 나누어서 너무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법을 전공 좀 했다고 그래서 그런지 그런 이야기들 행설수를 하고 있어서 제가 아침에 간략하게 쟁점만 설명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출발은 이거예요. 서울 2030 서울 플랜에 의하면 25층밖에 지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에서 28층을 짓겠다. 그리고 동수를 줄여서 쾌적하게 하겠다라고 입찰 제안서를 냈을 때 그 28층에 대한 롯데의 약속이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28층을 하겠다고 했을 때 못했을 때 어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래서 아마 롯데 시공사에서는 그거를 알고 있었을 거고, 만약에 안 되면 대안으로 다른 6가지의 뭐 대안을 제시하겠다라고 했던 부분도 그 같은 선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조합에서도 특히 조합집행부가 묵인을 한 부분이 있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은 그 옛날 관련 서류, 회의록, 고급 계약서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 관련된 각각의 로펌이 있을 거니까요. 그 로펌의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셔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계속 끌고 갈 건지, 그리고 아니면 타협을 하고 적당한 선에서 서로 양보를 해서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할 건지, 그거는 새로운 집행부가 판단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소송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아마 이 입찰 계약서라든가 공급 계약서 뭐 이런 거 관련된 서류를 썼을 때 분명히 로펌이라든가 그 변호사들이 그거를 검토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의 우리가 그 서류들, 계약서들을 보지 않고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류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현명하게 검토를 방향을 제시하는 게 새로운 집행부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과거에 그 임원들을 해임했기 때문에 과거에 임원이 했던 행위도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연장선상에서 시공사를 교체할 건지 여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새로운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서 조합원들에게 선택의 폭을 주시고 조합원들로 하여금 선택을 하게끔 하는 게 새로운 집행부의 가장 지금 당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법적 해결할 건지 타협을 할 건지 그거는 이제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결국은 최종 판단은 누가 해야 된다? 조합원들한테 투표를 붙여서 조합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해결책은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하나 팩트 체크를 다 하셔가지고 어느 게 가장 최우선적인지, 그리고 투자 가장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과 그 다음에 사업의 속도, 지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조합원님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조합 집행부가 바뀌어서 다 잘 되는 경우가 있었죠. 흑석동에도 푸르지오도 그렇고 뭐 흑석 7구역도 그렇고 뭐 대부분 다 조합 집행부 바뀌어서 다 잘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 집행부가 바뀌는 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주 바뀌어서 옛날에 그 잘못했던 것들 다 바로잡고 갈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근데 한 번도 바뀌지 않으면 그 잘못된 게 누적이 돼도 그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없죠.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씩 바뀌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투자자분들이 이제 불안해하고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구구역의 사업성은 좋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뭐 흑석동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도 갖고 있어서 일단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투자자분들한테는 제가 불안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료율이 118.53%이기 때문에 뭐 사업성이 안 좋아가지고 비료율이 떨어져가지고 추가 분담금 내라고 하면서 그 내용 속에서 조합이 집행부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좀 투자자분들은 불안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최상의 그 시나리오를 제공했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미치지 못했던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 대안조차도 기존의 사업성에 영향을 나쁘게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언뜻 롯데 시공사의 자료를 검토해 보면 사업성이 더 나빠지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나빠져서 임원들을 해임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좋은 거를 선택하기 위해서 조합 임원들을 해임한 거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과도하게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흑석 9구역이 3구역에서 조합집행부가 바뀌었고 그걸로 인해서 옛날 잘못된 부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서 사업을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해서 조합원에게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지금의 어떤 고통이 내일의 행복이 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들을 불안하고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마 롯데도 이제 회사잖아요. 영리성을 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정도의 영리를 추구하려 했다. 자기의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뭐 특히 조합원을 기망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은 롯데가 가져갈 이익의 상당 부분을 토해내더라도 뭐 손해는 안 나게 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면 충분히 구구역 조합원들의 그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새로운 집행부가 당장 해야 될 거는 이 과거에 롯데 시공사와 맺어졌던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성급하게 시공사를 교체하니 안 하니 그런 부분은 언급할 단계는 아니고요. 그런 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롯데 시공사를 협상을 잘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흑석 9구역 조합장 해임 등 그런 여러 가지 관련된 뉴스와 그 원인책 그리고 그 대안으로 어떻게 끌어나가는 게 좋은지 이거를 외부적인 시각에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아무튼 9구역의 성공적인 사업이 잘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